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위승범입니다. 호흡기내과라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호흡기내과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과 전문의를 만나보신 분이 있으신 분,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몇 분 없죠? 자, 호흡기내과 왜 갈까요? 선생님 호흡기내과는 왜 가겠습니까? 선생님 어떨 때 호흡기내과를 찾으실까요? 폐, 예, 네, 맞습니다. 또 폐. 그럼 폐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기침, 네, 기침. 기침을 줄기침하고 안 가라는. 네, 근데 기침도 그냥 기침도 있지만 줄기침 계속, 네, 그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가래가 나와요, 가래 맞아요. 계속 나오고 기침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실 관찰되는 것이 바로 요 기침입니다. 요 기침이라서 이 기침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입에서 기침이 나오는 거를 틀어 막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분은 뭘 하고 계시죠? 코를 풀고 계시죠. 예. 코를 왜 푸냐? 콧물이 나니까.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코가 막 줄줄 흐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기침하기도 하고 코 나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서 또 동네 병원에도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과에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시기도 해요. 요거는요.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나요? 선생님들. 코로나예요. 어디 가려고만 하면 말이야. 그냥 못 가게 하고 뭐 찍고 가라 그러고 뭐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적으라 그러고 어디 전화하라 그러고 그죠? 네. 다 그거를 그때 코로나 때는 다 추적을 했으니까 못 가게 해. 그래서 불편해. 또 뭐가 불편하잖아요. 호흡. 네. 호흡이 불편하죠. 왜 불편하세요? 마스크. 맞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호흡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것보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너무 그 환기가 잘 안 돼서 마스크 나 안 쓸 수 있도록 진단서 좀 써주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코로나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들을 엄청 바꿔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 알고 산보라 나가야겠다 했는데도 마스크를 끼고 나가야 되고 어디 지하철 타고 가지고 기침하면 사람들이 기침만 하면 계속 재채기만 해도 계속 쳐다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침이 굉장히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죠. 기침하면 안 좋을까요? 근데 이를테면 굉장히 먼지 많은 곳에 갔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가면은 막 먼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침이 나죠. 그 기침이 잘못된 기침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오니까 얘를 나쁜 놈이 나한테 들어오네. 기관지를 통해서 나쁜 놈이 나한테 들어와.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하면서 팍 해서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반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기침을 오래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죠. 내가 하는 이 기침이 정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기침인 건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기침하면은 이건 병의 신호인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미 준 의사만큼 아시는 거예요. 자, 기침 언제 질병의 신호일까? 즉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의 기침이 날 만한 상황에 내가 딱 갔다. 그러면 기침을 한다. 그럼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분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여기 있는 친구도 기침을 하고 나도 기침을 해. 그럼 괜찮습니다.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나만 기침을 하고 그리고 기침이 굉장히 오래 해. 아니면 한 번 할 때 굉장히 길게 한다면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잘 때 뭔가 쌕쌕대면서 기침을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먹었는데 그때만 탁 기침을 하는 것 같고 찬바람을 딱 쐈는데 이상하게 나만 탁 기침을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이건 이상한데? 그럴 때는 책을 찾아볼 필요 없이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서로 상담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성, 아급성, 만성 이런 말 어렵잖아요. 별거 아니고요. 급성 얼마 전에, 아급성 조금 얼마 전에, 만성 오랜 기간 동안 이겁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은 2달 이상이에요. 네, 2달 이상인데 어쨌든 급성 기침, 내가 기침한 지 지금 한 일주밖에 안 됐어 하면 조금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약간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약간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기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2달 이상 기침을 한다. 이거는 일단 병원에 한번 와봐야 돼요. 일단 3주가 넘어가면 이건 조금 지속적인데 근데 8주가 넘어가면 이거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침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이에요. 정상 보호 반사지만 길게 한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길게? 2달 이상 하면 일단 병원에 일단 오시고 그 병원에 갈지 말지 애매한데 3주가 넘었다 하면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요거를. 그래서 보통 3주 이내에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돼요. 자, 만성 기침은 화재 경보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화재 경보기가 있으면 가끔 불이 나면 당연히 삐삐삐 울리면서 거기서 지금 불 났어요라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삐삐삐 울리는데 그 불 안 난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 경우는 얘가 작동을 잘못한 거죠. 만성 기침이라는 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기침이 날 상황이 아닌데 계속 얘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기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기침이라는 게 오래된 기침인데 2달 이상 하는 기침인데 잘 와닿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기침이 원래 필요할 때는 보호하는 화재 경보기 같은 보호기인데 얘가 오작동해가지고 필요 없는 상황에서 기침 오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불 안 났는데 불을 올렸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문제 있는 기침이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요 기침인데 이거는 급성 기침, 아급성 만성 기침이라는 거 해가지고 누구한테 많아요? 라고 하는데 진한 거 있죠. 진한 게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께 만성 기침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남자 여자예요. 요 진한 색깔이 남자 그리고 안 진한 색깔이 여성분입니다. 남성분 많죠. 만성 기침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담배랑 연관이 많아요. 왜냐면 담배 피우면은 나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기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이 여성분보다 많습니다. 물론 담배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담배를 피는 분들이 남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담배 피시는 분 계신가요? 담배 피시는 분 남자분들 네. 선생님 지금도 피세요? 하루에 얼마나 태우십니까? 한갑이면 많이 태우는 엄청 많이 태우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한갑 태운다고 딱 선생님 연세에 오시면 엄청 화냅니다. 저한테 오실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라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담배는 안 됩니다. 네, 가족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와 안녕,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담배를 일단은 중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 질환 가장 많은 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성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과민해지면요, 선생님들 여기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걸 부비동이라 그래요. 부비동. 요 공간이 비어 있는데 요 공간이 과민해지면 물이 많이 생깁니다. 물이 많이 생기니까 얘들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서 그거를 옛날에 후비루라 그랬어요. 뒤로 비루 넘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후비루 증후군이라 그랬어요. 이름부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과민한 상황이 생겨서 주로 알레르기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물이 많이 생기고 물이 많이 생기면서 뒤로 넘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쪽 부위에 그게 넘어가서 자극을 하면 이런 기침 해보셨을 겁니다. 누구 분명히도. 그리고 안 할 때는 안 해요. 기침은 안 할 때는 안 해. 근데 또 한 번 하면 또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성 기침 8주 이상, 2달 이상 하는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 사실은 요 상기도 기침 증후군. 여기가 과민해서 뒤로 넘어가서 얘를 자극해서 기침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 만성으로 한다는 거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알레르기가 주로라서 알레르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원래가. 근데 또 다른 거. 바로 상당수가 역류성 식도염.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여기가 산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자극해? 여기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또 여기가 헐면서 밥 먹고 났는데 갑자기 만성 기침의 굉장히 흔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실 건 여기가 과민해서 코가 넘어가서 여기가 간질간질하면서 가래가 껴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침을 해. 이게 그런 기침이구나. 잘 안 고쳐지는구나.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기도 기침 증후군 다시 말씀드리면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면 몰라주셔도 됩니다. 그냥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그랬고 알레르기 비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이니까 코가 막히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콧물이 주로 맑아요. 근데 어떤 분은 노란 코가 나요. 거기에 따라서 의사들이
검사하고 진단해서 약을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천식. 천식이란 말이 벌써 나왔어요. 천식 중에서 기침으로만 나타나는 천식도 있는데 그게 바로 기침형 천식이고 원래는 옛날은 기침 2형 천식이라 그랬어요. 다를 이자를 써서 천식은 천식인데 기침으로 나타나는 다른 천식이다 해가지고 기침 2형 천식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막 기침하는 이유가 여기가 상기도에서 막 과민해가지고 넘어가서 기침하는 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기도까지도 막 달랑거리면서 이쪽에서 또 사실은 이 기침형 천식까지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네, 이거는 소화기내과에서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위내시경 꾸준하게 잘 받으세요. 네, 결국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커피. 우리 선생님들 식당 가가지고 진짜 쫙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산이 올라와서 역시나 여기를 자극하니까 기침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영어로 돼 있고 몰라도 됩니다. 이게 얼굴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목인 것도 아시고, 요게 이제 폐죠. 예, 폐인데 오른쪽 폐, 왼쪽 폐인데 자 이거는 기침을 어디서 하냐라는 거예요. 기침을 어디서 하냐? 기침은 주로 여기서 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빨간색 있는데 물론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 부위를 자극했을 때. 코가 상기도 기침 증후군. 이쪽이 너무 과민해졌어. 이쪽에 부비동에 물이 많이 찼어. 쭉 넘어가. 코에서 넘어가면 입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기 걸리면 콧물이 이렇게 되면서 가래에다 확 뱉어 보셨잖아요. 여기가 자극돼서 기침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식도. 여기 식도가 있을 때 식도가 올라와가지고 산이 올라와서 여기를 자극해서 기침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의 어떤 질환, 기관지가 뭐 확장증이 있다든지 늘어나는 병이라든지 폐 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길 수 있고 이게 가로막, 횡격막이거든요. 이 횡격막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장관에 문제가 있어도 역시나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일단 기침은 주로 여기서 한다. 오늘은 이것만 알아와도 다른 옆에 있는 친구분들께 말씀하셔도 그래서 기침하는구나 얘가. 혹은 이분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비인후과나 저희 기관지 내시경 들어가기 전에 딱 가보면 여기로 들어가면 기관지, 주기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대예요. 성대. 네. 성대가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대가 울려서 선생님들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여기가 딱 이 자리예요. 주로 여기가 많이 헐입니다. 네. 식도염이 됐던 아니면 이쪽으로도 넘어가가지고 계속 물이 넘어가서 여기를 계속 자극하는 게 됐던 여기가 헐면서 기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조금 헐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제 기침한다고 기관지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기침을 한 이유가 이제 내시경이 필요한 어떤 폐에 병변이 있다거나 기관지에 병변이 있어 보인다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기관지 내시경을 해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여기예요. 이 자리가 되고 여기는 보면 약간 피가 나 있어요. 이 환자분은 약간 피가 났던 분이라서 제가 내시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아래쪽이랑 중간 옆쪽이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 중간 옆쪽이고 막 해가지고 내시경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입니다. 기침은 병원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래 병원에 오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가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기침에 오면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 외래로 딱 오셨다. 그러면은 기침을 내가 지금 그때 들어본 대로 내가 지금 석 달 이상 기침을 계속해. 코로나 이후로 기침을 하는데 코로나 전까지 기침을 안 했는데 계속 기침이 끊이질 않아. 어떡하지? 라고 오시면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 검사에 우선적으로 해서 폐의 실질에 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쪽 사진도 찍습니다. 코 쪽 사진을 찍어서 부비동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해진 곳에 혹시 염증들은 부비동에 염증은 없는지 보고 그리고 이 폐 기능 검사라는 것은 후 하는 검사예요. 폐흡기 내과에 오면은 기관지 문제 있는 분들은 항상 저거 하거든요. 2달에 오시든 석 달에 오시든 아무튼 폐 기능 검사는 실제로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도 질환이 의심되지는 않는지 천식 같은 게 의심되지 않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고요. 사실 저 앞에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세 번째입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은 잘 하시지만 환자가 많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많이 놓치는 게 검사들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거는 환자의 이야기예요. 환자가 왜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언제 불편하고 언제 기침이 나고 이런 것들. 그 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검사 결과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호소하는 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됐고 하고 해도
하실 말씀이거나 관련된 증상이 있을 거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딱 들으실 거예요. 그만큼 병력이라는 말, 어려운 말인데 그냥 나의 이야기죠. 나의 이야기를, 환자의 이야기를 확인해라. 특히나 담배 폈는지, 네. 선생님 담배를 이제 줄이시면 되겠죠. 끊으시면 되겠죠. 네. 담배 폈는지, 그리고 약제, 어떤 약을 먹고 나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 복용력을 확인해서 선생님 2달 전부터 이 혈압약 드셨네요. 이것 때문에 기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의 보호신경하는 기본적인 반사고 우리 몸에 필요하고 때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하지 않아야 될 때, 불이 안 났는데 떼레떼레떼레 하고 올리면 안 되는 그 상황일 때가 있다면 그거는 일단은 기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4주 이상 기침해. 특히 2달 이상 기침해 하면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질환이 어떻고 기관지학 상처는 어떻고 그거는 그때 가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의사들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 증상이 있을 때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증상들이 있을 때 2달이나 됐으면 일단 한번 가보세요. 네,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은 사실은 숨어져 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도움들을 의사들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침한 지 8주 이상이 특히나 뭐 4주 이상, 3주 이상이 돼도 조금 이상하다 하면 오셔도 되고 특히나 8주 이상이 됐다고 하면 병원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주 동안 굉장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안 오시는 분 있어요. 3주 동안은 괜찮다 그랬어. 안 올 거야. 안 와도 괜찮을 거야. 참고 참다가 왔는데 폐기능이 30%밖에 안 됐어요. 완전 천식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계속 그랬으면 탁 붙어가지고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일주일 만에 탁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내가 너무 불편하면 이런 것들 다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하다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침의 어떤 기침을 왜 계속 비슷한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지? 특히 2달 이상 하지 하면은 병원에 한번 가봐라.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기침이고 이게 저희 학회가 있는데요. 저희 학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항상 강의 같은 걸 하게 되면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수칙이에요. 하루에 한 층 또는 2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거에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운동하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요. 내가 문제가 있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를테면 내가 한 달 전에 저 2층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2층까지만 가는데 1층의 중간에 쉬었다 가야 돼.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층, 2층 이상 계단 오르는 것 자체 이거 유산소 운동이죠. 중력을 거스르는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폐는 보통 도움이 되는 게 약간 숨차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고 사실 한두 층 정도 여러분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히 폐질환 없는 분들은 사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하루 두 번 실내 환기시키기. 계속 집에 안에 계시고 안에서의 그 공기들과 그 안에 부분들이 환류가 안 되면 공기의 질이 좋지 않거든요. 공기의 질은 물론 이제 뭐 그냥 자택에서 생활하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그게 뭐 건강에 큰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이제 환기를 시킴으로써 새로운 공기가 순환이 되고 더 맑은 공기들이 순환이 돼야지 기본적인 어떤 이제 위생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전신 관리에서도 더 도움이 되죠. 셋째, 자, 물을 수시로 마시고 과일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기. 쉽게 얘기해서 물을 많이 먹어라라는 거죠. 과일과 채소에는 물이 많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나의 혈당량을 보장하고 그리고 내가 수분이 부족하면은 모든 것들이 전신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폐 건강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1, 2, 3번 다. 4번도 마찬가지죠. 손 씻기, 양치질, 개인 위생 철저히. 네.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어디 가기만 하면은 다 손 소독제가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가면 다 있잖아요, 요즘.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것이 결국엔 특히나 호흡기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기 감염이나 접촉하거나 이렇게 통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더 강조하고 자, 물걸레 청소하는 거. 네. 집에 안에서 뭐 오늘은 청소는 안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청소기로 이렇게 미는 거랑 물걸레를 해가지고 쫙 닦아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하지만 저는 잘 못하고 있어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막 이런 할 때마다 제가
찔리는데 그래도 물건을 청소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닦아내줘야 결국에는 위생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실내 자전거 타기. 역시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유산소 운동인 건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게 되면 내가 다리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조금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데 내가 폐 환자야. 그래서 나는 10분만 하면 너무 숨이 차. 하면 이렇게 30분 동안 권고하진 않고 일반적인 우리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집에 자전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자전거 없으면은 그냥 뭐 근처를 한 바퀴 도셔도 됩니다. 네, 2바퀴 도셔도 되고 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거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눕지 않기. 정말로 빨리 많이 누워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많이 기침하십니다. 기침 때문도 그렇지만 여러 질환들이 많이 이완되고 또 이게 위장관의 어떤 이제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염증이 생기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3시간 이내 눕지 않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계단 오르기, 하루 2번 실내 환기시키기, 그다음에 물 수시로 마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물걸레 청소하시고 실내 자전거 타보시고 식사 후 3시간 이내 눕지 않기.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위 분들 중에서 와상으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잘 생겨요. 그분들께 여러 가지 염증들이 잘 생겼을 때 폐렴도 생기고 요로감도 생기고 욕창도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고 거기에 맞는 치료만 하면 그게 치료냐?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와상 상태 환자분들은 그런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건강하시는 길은 자기 질환에 맞는 필요한 약제들 있으면 당연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젊었을 때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건강한 지름길입니다. 약을 20알, 30알 내요 나중에 우리 연세 드시면 막 이만큼 드세요 진짜.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잘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한번 시작했을 때 기침이 잘 멈추지 않을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좀 빨리 멈추거나 좀 빨리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일단 없습니다. 네,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 기침을 하는데 아까 했지만 이거를 내가 딱 하는 순간 딱 멈추고 싶고 그런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알레르기성 기침인지 식도염 기침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호상구성이라든지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기침하는 건지를 의사가 이제 보고 꾸준하게 드시는 약제라든지 사용하는 어떤 뭐 흡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당장 내가 딱 기침을 했는데 이 기침을 하니까 내가 이걸 당장 없애버리고 싶고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나라님이 와도 없애기가 어렵고요. 하셔도 됩니다. 기침. 네,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혹시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도 그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다 묻어서 나중에 어디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침은 막 날 때 막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기침 사실 나오는 건 하시면 되고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오류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기침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시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파악하고 궁극적인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자, 보통 기침이 밤에 잠들기 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왜 밤에 잠들기 전 혹은 잠이 막 들었을 때 기침이 강하게 나와서 잠을 깨는지. 밤에 주무실 때 기침 많이 하는 건 일단은 아까 알레르기성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르몬을 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의 혈중 농도가 밤중에 떨어져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들, 기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식도염 하시는 분 똑같아요. 요렇게 계시면은 선생님처럼 그러면 얘가 산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누우시면 이렇게 가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야간에 특히 주무실 때 누웠을 때 더 기침이 자주 날 수 있습니다. 5살 아이 때문에 왔는데요. 네네. 한 달 넘게 지금 감기약을 잠깐 끊었다 먹고 막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축농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밤에 잠들기 전에 기침하고 아침에 기침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낮았다 싶어서 약을 끊으려고 치면 또 또 와요, 하고. 또 하고 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기관지가 안 좋다고 기관지염이 오고 네. 하는데 궁금한 거는 어린 아이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뭘 어떻게 뭐 어떻게 해줘야 해야 되나? 되는지가 네. 일단 제일 답답하고 네. 급할 때 집에서 네뷸라이저를 약 갖고 있는 게 있어서 하는데 그게 급할 때 그렇게 써도 되는지 네. 아이들이 기침하는 것은 또 이제 다양한 요즘 돌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기침하는 걸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뭐 RSV라니 원래 코로나가 있거든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코로나 19 말고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역시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녁에 심해지고 혹시 색색되거나 막 그러면 알레르기 쪽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기침이 너무 오래된다라고 하면은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 알레르기 검사를 좀 추가로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혹시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종류들이 안에 그 약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인들은 되게 더 많긴 한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리식염수도 있고 아니면 풀미코트라고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 지금 막 코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진료를 보러 가셨을 때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거 좀 써볼 수 있겠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수학과 선생님께서 아마 잘 답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네. 선생님 아까 설명 중 마른 기침으로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8주가 넘어서 저도 만성 기침 진단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폐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상기도 기침증 저도 극적일 것 같은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일단은 여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만성 기침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감염 후 기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내가 인후통이 생겨서 목감기를 앓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기침을 계속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요로 감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기침을 해.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오는 기침 중에 일부는 그렇게 감염 후 기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2달, 뭐 석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보통 코로나 감염 그 시기에는 덜하다가 끝나고 나서 쫙 올라왔다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은 거는 사실은 원래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이 특히나 오미크론 감염이 이제 벌써 생소하시죠? 오미크론 감염이 주로 여기서 바이러스들이 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델타 전까지는 폐 안에서 많이 했거든요. 하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 많이 생겨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미크론 감염은 여기서 많이 했어요. 코 쪽이랑 여기 목 쪽이랑 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 안에서 바이러스들이 증식하다가 이제 다 그 바이러스는 사멸되면서 새로운 상피세포로 이렇게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레르기가 소인이 있는 분들이 그 알레르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달 지나면 조금 낫긴 하지만 계속 기침이 이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일 가능성이랑 그리고 감염 후 기침 가능성 둘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제 쓰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낮은 습도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이 기온 변화도 좋지 않지만 알레르기성 기침에는 그래서 가습기 도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이들 있는 집에는 가습기가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습기 그냥 안 하시고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면 도움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면 이게 보온 보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마스크 쓰고 좀 효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주무실 때, 특히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면 습도가 한 40% 50% 이상 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리승건 과장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